네, 안녕하세요. 우리자산운용의 김재범 차장이라고 합니다. ESG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우리들한테는 어떤 방향성과 이런 의미들을 제시를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보시면은 첫 번째는 ESG 경영, 그리고 ESG 투자, 그리고 책임 투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언론 기사나 주변에서 굉장히 좀 쉽게 흔하게 좀 접해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G가 도대체 어떤 의미고, 우리들한테는 투자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좀 제공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고 간략하게 조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직접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실적도 잘 나오고,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가 터지면서 기업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차트는 실제로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기업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기업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갑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사실은 좀 경험을 좀 해볼 수가 좀 있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중은행들 보시면은 요즘에 탈석탄과 어떤 ESG 경영,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선언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외부 불경제가 큰 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우리는 실행을 안 할 거야 라고 실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런 기업들은 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 리스크가 사실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에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ESG라는 걸 우리가 투자할 때 왜 고려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위험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네. 실제 조금 이 기업의 가치, 주가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함수로서 표현을 해보면은, 유형의 가치와 어떤 무형의 가치의 함수, 그리고 재무적인 가치와 비재무적인 가치의 함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이 뒤쪽에 있는 무형의 가치, 비재무적인 가치와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비재무적인 영향들이 결국에는 재무적인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우리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거를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를 함으로써 우리들은 위험을 가급적 낮추고 이런 요인들을 가능한 한 제거를 하겠다라는 게 ESG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위험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 이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시장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 기업과 관련된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물론 매크로라든지 이제 이런 흐름을 잘 타시고 분석을 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 시장 위험을 좀 잘 피하거나 좀 잘 맞히는 분들도 사실은 좀 계세요.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시계를 좀 뒤쪽으로 좀 길게 늘려보고 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텀업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재현 가능성과 확률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통제 가능한 영역은 이 개별 기업의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린 이 개별 기업의 위험을 잠깐 좀 써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에 대해서 ESG 요소를 반영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제 해외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적어놨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죠. BP 기름 유출 사태도 그렇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도 그렇고, 상당히 이 업계에서는 화두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 BP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기업 가치의 절반이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순식간에 반토막이 사실은 나버렸고,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는 거의 회복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리 봐도 그렇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 ESG 경영이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내세우고 실제 실행에 옮겨가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아마 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폭스바겐 이에요. 이 폭스바겐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거의 한 80년 이상의 이 역사를 지닌 기업이고,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기업의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실은 타격을 입었었고, 수년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주변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은 블룸버그라든지 구글에 폭스바겐의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폭스바겐의 주가가 사실은 이 2015년도 디젤게이트 사건 이전보다 더 올라와 있는 거를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 ESG라는 거는 새로운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거를 보면은 법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는 한자로 사람 인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기업은 사람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사람처럼 어떤 이 세상의 변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서 사실 실수를 할 수 있죠. 사람처럼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실수들을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기업의 내부 요인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기업의 가치 밸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내부 요인이 외부 요인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겠죠. 기업의 내부 요인이라는 거는 결국 그 경영자의 어떤 비전과 전략, 그리고 어떤 기업이 가지는 성공 경험들과 DNA, 그리고 어떤 투자 활동들, 경쟁 활동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 요인은 우리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매크로라든지 정치적인 이슈, 이제 이벤트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니라는 어떤 이런 메가 트렌드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집중할 거는 결국에 이제 이 ESG 요소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부 요인이 이 외부 트렌드, 외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이 되고 준비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의 내부가 준비된 기업들은 실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준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전에 시장 대비 누리던 초과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과 수익과 면적을 향후에 누리게 되죠. 근데 이러한 외부 트렌드, 실제 어떤 ESG 경영과 같은 이런 메가 트렌드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기업들은 예전에는 어떤 시장 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그 ESG 요소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실제 될 수 있는 걸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국의 규제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관련된 정책적 지원도 늘어나고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실제 자동차 업체들을 보게 되면 환경의 규제가 커지면서 내부를 바꿔야 돼요. 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전환, 내부의 어떤 투자와 준비가 잘 된 기업들은 실제 그 과실들을 현재 트렌드에서 그리고 미래 트렌드에서 같이 향유를 하면서 기업 가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게 실제 ESG가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배구조, 이제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우리가 그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그 SRI 투자와 다른 건 뭐냐면, S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과거에 뭐 사회책임 투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근데 약간 혼용돼서 쓰고 계시기도 한데, 사실 이 SRI라는 거는 조금 더 사회적인 가치, 공익적 가치에 좀 가까운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ESG 투자는 ESG 각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실제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에 보다 중점을 둔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ESG를 반영을 하는, ESG를 고려하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훨씬 더 적합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ESG 투자는 결국에 이 기업들이 기업 간의 그 비재무적인 요소 차이에 따른 어떤 그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구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위험을 낮춘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엔 어떤 이 사회의 변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이 메가 트렌드를 포착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 ESG가 가지는 두 번째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으로 조금 더 이 ESG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